차별과 조롱의 대상이던 한식 도시락 하나가 캐나다 명문 학교의 급식 문화를 완전히 뒤바꿨다. 꿈쩍도 않던 전통의 벽을 무너뜨리고 문화혁명을 일으킨 15살 소녀의 용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립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 응원 댓글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지 김입니다. 토론토 윈스턴 아카데미에 입학한 첫날,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새 학교의 우아한 붉은 벽돌 건물을 처음 보았을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토론토에서 태어나 캐나다에서만 살아왔지만 이곳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어요. 1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 사립학교, 윈스턴 아카데미는 제가 꿈꿔왔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 알기에. 첫 등교날 교복을 입고 거울을 볼 때면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처음 며칠은 기대했던 대로였습니다. 선생님들은 친절했고 수업은 도전적이면서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나 급식 시간이 되자 보이지 않는 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넓은 급식실에 발을 들이는 순간 시선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트레이를 들고 줄을 서자 급식 담당자 밀러 씨는 백인 학생들과 달리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미소 한 번 없이 다른 학생들보다 적은 양의 음식을 건넸습니다. 영어 잘하네. 어디서 배웠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3대째 살고 있다고 말했지만 밀러 씨는 마치 듣지 못한 것처럼 다음 학생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 외모 때문에 저를 외국인으로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급식실에서 앉을 자리를 찾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몇몇 테이블에 다가갔지만 학생들은 미묘하게 자리를 채우거나 시선을 피했습니다. 결국 저와 비슷한 처지의 아시아계 학생들이 모여있는 구석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베트남계 린, 중국계 제이슨, 필리핀계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여기도 그렇구나. 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명문 학교라 달라질 거라 기대했는데. 첫날이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미 패턴이 보였습니다. 아시아계 학생들은 김치걸, 스시보이, 냄새나는 도시락과 같은 별명으로 불리며 미묘한 차별을 겪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은 그들에게 하루 중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주가 지나면서 저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제 의견이 존중받았지만 급식 시간만 되면 제게 향하는 시선과 속삭임이 따라붙었습니다. 특히 인기그룹의 리더인 브랜든과 그의 친구들은 아시아 음식의 냄새를 과장되게 흉내내며 조롱했습니다. 점차 급식 시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한다고 핑계를 대거나 화장실에 숨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옷이 헐렁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졌습니다. 수학시험에서 처음으로 B를 받았을 때 선생님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괜찮니, 수지? 요즘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교실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배우면서 급식실에서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하는 모순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집에서도 부모님께 말하지 못했습니다. 한국계 프랑스 요리 셰프인 어머니와 대학 교수인 아버지는 제가 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체중이 눈에 띄게 줄고 성적도 하락하자 어머니의 의심스러운 눈길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일기장에 학교에서의 경험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급식 시간의 고립감, 밀러 씨의 차별, 브랜든의 조롱,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까지. 그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그 일기를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것도, 그것이 학교 전체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 거라는 것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 민지 씨가 부엌에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무언가를 준비하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이상한 마음에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는 여러 반찬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주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들어오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평소 보지 못했던 특별한 도시락 통이 놓여 있었고 다양한 색의 반찬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한식과 프랑스식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도시락이었습니다. 불고기와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과 라따뚜이, 화려한 색감의 과일까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일기를 발견하셨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걱정과 결연한 의지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직접적으로 일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그 도시락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직접 만든 점심을 먹었으면 해. 내 딸이 배고픈 채로 공부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 공포와 감사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가슴이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이 특별한 도시락이 학교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생각하면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등교길에 도시락 가방을 들고 가는 내내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해서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사물함에 도시락을 숨겼습니다. 오전 수업 내내 급식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마침내 점심시간 종이 울렸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급식실로 향하는 동안 저는 조용히 사물함으로 향했습니다. 도시락을 꺼내 들고 숨을 곳을 찾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도서관은 음식이 금지되어 있었고 교실들은 모두 잠겨 있었습니다. 결국 가장 덜 사용되는 3층 여자 화장실을 선택했습니다. 화장실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 여전히 완벽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감사드리며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음식은 입안에서 녹아내렸고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점심을 먹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운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부스 사이를 걸어다니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죽이고 발을 들어올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누구 있어요? 학교 신문부 편집장 에밀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음식 냄새가 그녀를 이끈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제가 있는 부스 앞에 멈추어 서더니 문을 노크했습니다. 당황한 마음에 문을 열었습니다. 에밀리는 제 도시락을 보고 놀란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할 말을 찾지 못해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에밀리는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도시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후 며칠간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다른 도시락을 준비해 주셨고 저는 여전히 화장실에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때때로 에밀리가 나타나 잠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도시락에 대해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어머니와 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 일기장이 놓여 있었고 마침내 그들은 제가 학교에서 겪고 있는 일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급식실에서의 차별, 밀러 씨의 무례한 태도, 브랜든의 조롱, 그리고 제가 어떻게 급식 시간을 피해 화장실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는지까지. 어머니의 눈에 분노가 스쳤지만 곧 결연한 의지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지야, 내가 자랑스럽단다. 이런 상황에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으니 말이야. 하지만 더 이상 숨을 필요는 없어. 내 정체성과 문화를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단다. 그날 밤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오랜 시간 부엌에서 일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테이블 위에는 더욱 특별한 도시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2배 크기의 도시락 통에는 제가 좋아하는 불고기와 잡채, 오색나물, 미니 크로와상, 그리고 일체의 샐러드까지 아름답게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친구들과 나눠 먹을 수 있을 만큼 준비했어. 더 이상 숨지 말고 당당하게 급식실에서 먹어보렴. 우리 문화의 음식이 얼마나 멋진지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어머니의 말씀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날만큼은 화장실이 아닌 급식실에서 도시락을 먹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급식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소음과 함께 학생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린과 제이슨, 마리아가 앉아있는 구석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도시락을 펼치자 화려한 색감의 음식들이 드러났고 친구들의 놀란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우리 테이블을 힐끗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속으로는 떨리는 마음을 숨기고 불고기를 한 조각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어머니의 음식은 여전히 완벽했고 오랜만에 급식실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기분이 색달랐습니다. 린이 도시락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음식을 권했고 세 친구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밝아졌고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에밀리가 사진기를 들고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화장실에서의 만남 이후 그녀는 학교 신문의 다양성 특집 기사를 준비 중이라며 저와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어머니의 격려 이후 용기를 내어 동의했습니다. 에밀리는 도시락 사진을 몇 장 찍고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음식 문화와 우리 가족의 이야기, 특히 셰프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급식 시간에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인터뷰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브랜든과 그의 친구들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익숙한 조롱의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에밀리의 존재도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브랜든이 우리 테이블 앞에 서더니 도시락을 향해 코를 찡그렸습니다. 그의 행동에 그의 친구들이 키득거렸습니다. 린과 제이슨, 마리아는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에밀리의 존재에 용기를 얻어 똑바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순간 브랜든의 팔이 움직였고 제 도시락이 테이블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도시락통은 충격으로 열리며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급식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브랜든은 이상한 냄새라며 코를 막고 과장되게 행동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나머지 학생들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에밀리는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다가 재빨리 사진을 몇 장 더 찍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정성, 그리고 친구들과 나눈 짧은 행복의 순간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참으며 무릎을 꿇고 흩어진 음식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에밀리가 카메라를 내려놓고 함께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린과 제이슨, 마리아도 도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른 테이블에서도 몇몇 학생들이 일어나 도와주러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브랜든과 그의 친구들은 당황한 기색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급식 시간이 끝날 무렵 에밀리는 제게 학교 신문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오늘 찍은 사진들을 컴퓨터에 옮기며 무언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사가 중요해. 우리 학교에 숨겨진 문제를 드러낼 거야. 에밀리의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다양성에 관한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 존재하는 인종차별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려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누군가 마침내 이 문제를 인식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바닥에 떨어진 도시락 이야기를 부모님께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분노하셨지만 동시에 제가 급식실에서 당당히 도시락을 먹기로 했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다음 날을 위해 더 멋진 도시락을 준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밀리의 기사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등교길은 평소와 달리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새 도시락은 전날보다 더 정성스러웠고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학생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의아했지만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 신문이 발행되는 날이었습니다. 신문 배포대 주변에 몰려있는 학생들 사이로 일면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의 숨겨진 다양성. 도시락 너머의 이야기라는 제목 아래 제 도시락 사진과 함께 브랜든이 그것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순간이 포착된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에밀리는 단순한 인터뷰 기사가 아닌
학교 내 존재하는 인종차별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글을 썼습니다. 기사는 제 경험을 중심으로 아시아계 학생들이 겪는 차별과 특히 급식 시간의 불편한 진실을 날카롭게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한 명, 두 명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다른 일부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또 다른 이들은 불편한 기색으로 제게 시선을 던졌습니다. 린이 급히 다가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걱정과 동시에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1교시 종이 울리고 교실에 들어서자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선생님들조차 기사를 읽은 듯했고 역사 선생님인 그린 선생님은 수업 시작 전 잠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은 커져갔습니다. 급식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추어 심호흡을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여러 테이블에서 대화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서서히 다시 대화가 이어졌지만 그 속에 제 이름과 기사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린과 제이슨, 마리아가 있는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도시락을 펼치려는 찰나 브랜든의 친구들이 그의 테이블에서 일어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었지만 예상과 달리 그들은 다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브랜든은 어제와 다르게 고개를 숙인 채 혼자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저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흥분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많은 학생과 선생님들의 반응을 접했다고 했습니다. 기사는 학교에 폭풍을 몰고 왔고 이미 교장실에서는 긴급 교직원 회의가 소집되었다고 합니다. 오후 수업이 시작되기 전 교장 선생님의 교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적 다양성과 존중에 관한 특별 강연이 있을 예정이며 학생회 대표와 교사진이 함께하는 토론회도 계획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교 시간, 제 사물함 앞에는 여러 장의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일부는 응원의 메시지였지만 몇몇은 매우 불쾌한 내용이었습니다.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관심종자, 과민 반응과 같은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쪽지들을 모두 떼어내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이메일함은 알 수 없는 주소에서 온 메시지들로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익명의 비난과 협박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했고 아버지는 즉시 학교 측에 연락하셨습니다. 다음 날 학교 분위기는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찬반 양측으로 나뉘어 있었고 선생님들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교사들은 에밀리의 기사가 학교 문제를 과장했다고 비판했고 진보적인 교사들은 오랫동안 무시되어 온 문제를 드러냈다고 지지했습니다. 갈등의 중심에 선 저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에밀리와 소수의 친구들 외에는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교실에서도 이전과 달리 침묵이 흐르곤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버거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내고 문제에 맞서고 있다는 사실에 작은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학교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고 전보다 더 고립된 느낌이었습니다. 기사가 발행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학교 급식실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사장의 딸인 소피아 블레이크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것입니다. 소피아는 평소 다중식품 알레르기로 고생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급식에 우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실수로 유제품이 섞인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그녀의 얼굴이 붉게 변하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급식실은 순간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마침 학부모 면담을 위해 학교를 방문 중이던 제 어머니가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레스토랑 셰프로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던 어머니는 즉시 소피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소피아의 가방에서 에피펜을 찾아 신속하게 응급 처치를 실시했고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침착하게 상황을 관리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어머니의 빠른 대처가 소피아의 생명을 구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소피아의 아버지인 블레이크 이사장이 병원으로 도착했을 때 제 어머니는 이미 그곳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이크 이사장은 깊은 감사를 표했고 어머니의 전문성에 감명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블레이크 이사장이 저희 가족을 교장실로 초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부모님과 함께 교장실에 들어섰습니다. 예상과 달리 블레이크 이사장은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블레이크 이사장은 소피아의 상태가 안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한 뒤 어머니의 신속한 대처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어머니를 학교 급식자문위원으로 초빙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급식실에서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학교 급식 시스템의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알레르기 관리뿐만 아니라 급식 전반의 문화적 다양성과 영양적 균형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블레이크 이사장은 생각보다 쉽게 동의했고 교장 선생님 역시 지지 의사를 표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블레이크 이사장은 학교 신문의 기사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했지만 딸의 사고를 겪으며 학교의 시스템적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급식 담당자 밀러 씨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여러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 행동이 확인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교내 방송을 통해 밀러 씨가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이어졌고 제게 응원의 눈빛을 보내는 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린과 제이슨, 마리아는 물론이고 다른 반 학생들까지도 복도에서 마주칠 때 살짝 미소를 보내주었습니다. 어머니의 급식자문위원 임명 소식은 학교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만을 표했지만 대다수는 변화의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첫 회의에서 세계 맛 탐험이라는 새로운 급식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매주 다른 나라의 음식 문화를 소개하고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도 함께 배우는 통합교육 방식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블레이크 이사장의 지지 아래 프로그램은 빠르게 승인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한국 주간이 선정되었고 어머니는 학교 주방에서 요리사들에게 한식 조리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복도에는 한국 문화와 음식에 관한 포스터가 붙었고 역사 수업에서는 한국의 역사를 특별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처음으로 학교에서 당당하게 제 문화가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브랜든과 그의 친구들은 여전히 거리를 두었지만 더 이상 노골적인 조롱은 없었습니다. 에밀리는 후속 기사를 통해 학교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도했고 많은 학생들이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이 변화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전통적 가치를 지키자는 명목 하에 저항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학교의 오랜 후원자인 블레이크 재단 이사장의 사촌이 운영이 전통적인 북미식 교육 가치를 주장하며 후원 철회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주간의 시작은 기대 이상으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학교 급식실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학생들을 맞이했습니다. 입구에는 한글로 환영합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에는 한국의 문화유산과 음식에 관한 작은 책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끄는 조리팀은 한국식 아침 메뉴로 간단한 김밥과 미소장국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음식에 망설이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호기심에 한번 맛보고 나면 대부분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다채로운 색감의 김밥은 시각적으로도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고 한 입 크기로 먹기 편하다는 점이 인기 요소였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불고기와 각종 나물 반찬, 된장찌개가 제공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학생들에게 직접 젓가락 사용법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어색하게 젓가락을 다루는 학생들 사이로 웃음소리가 퍼졌고 평소보다 활기찬 분위기가 급식실을 채웠습니다. 교사들 역시 변화에 동참했습니다. 역사 선생님인 그린 선생님은 수업 중 한국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소개했고 미술 시간에는 한국의 전통 문양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학교 전체의 다문화적 분위기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주간이 끝나갈 무렵 이탈리아 주간, 인도 주간, 멕시코 주간 등 다음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여러 문화권 출신 학부모들이 어머니에게 연락해 자신들의 문화도 소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세계 맛 탐험 프로그램은 단순한 급식 개선을 넘어 학교 전체의 문화적 화합을 이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 주간이 시작되기 전날, 교장 선생님은 어머니를 급하게 교장실로 불렀습니다.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블레이크 재단에서 공식 서한을 보내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블레이크 이사장의 사촌이 운영하는 블레이크 재단은 윈스턴 아카데미의 주요 후원자로 장학금과 시설, 투자 등을 담당해왔습니다. 그들은 서한에서 전통적인 북미식 교육 가치를 강조하며 학교가 정치적 올바름에 굴복하여 정체성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만약 현재의 프로그램이 지속된다면 연간 50만 달러에 달하는 후원금을 철회하겠다는 위협까지 덧붙였습니다. 이는 학교에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의미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어머니에게 프로그램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일시 중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블레이크 이사장은 개인적으로는 프로그램을 지지했지만 재단과의 관계를 고려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부엌에서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겨 있다가 결국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와 아버지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학교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옳다고 믿는 일을 포기하는 것은 더 큰 손실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까지의 변화가 무너질까 두려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와서 물러서는 것이 얼마나 많은 학생들에게 실망을 안겨줄지도 생각했습니다. 특히 린과 제이슨, 마리아와 같은 친구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문화가 인정받는 경험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교장 선생님에게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동시에 블레이크 재단의 우려를 이해하며 그들을 직접 만나 프로그램의 교육적 가치를 설명할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난감한 표정이었지만 일단 이탈리아 주간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탈리아 주간은 한국 주간만큼이나 성공적이었습니다. 특히 파스타 만들기 체험 수업은 모든 학년의 학생들에게 인기였고 이탈리아계 학생들은 자신의 가족 레시피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학교의 분위기는 더욱 화합적으로 변했고 문화적 교류는 학생들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이크 재단의 압박은 계속되었고 학교 이사회는 결국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다문화 급식 프로그램의 운명이 이사회의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이사회 회의 날 학교는 이상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교사들은 평소보다 조용했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프로그램이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린이 저에게 다가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물었습니다. 모든 아시아계 학생들의 눈에서 같은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들의 문화가 인정받는 경험이 사라질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에밀리가 저를 급히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학생회 부회장으로서 이사회 회의에 학생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보다 강력하게 전달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제안은 다양성을 위한 급식 학생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겪은 관심과 논란만으로도 충분히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소수자 학생들에게 중요한 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에밀리의 제안에 동의했고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시간 에밀리의 집에서 린, 제이슨, 마리아와 함께 모였습니다. 놀랍게도 학교 이사장의 딸 소피아도 합류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개인적으로는 프로그램을 지지하지만 재단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운 입장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피아는 학생들의 통일된 목소리가 이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학생 서명을 모으고 각자의 문화적 경험과 다문화, 급식 프로그램이 가져온 긍정적 변화에 대한 짧은 편지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에밀리와 소피아는 학생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캠페인을 확산시킬 책임을 맡았고 나머지 우리는 각 문화권 학생들과 연락하며 지지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는 예상치 못한 광경으로 깨어났습니다. 학생 라운지와 중앙홀에는 우리의 다양성은 우리의 힘입니다. 급식은 만만이 아닌 문화입니다라는 손글씨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학생 테이블이 설치되어 서명을 받고 있었고 에밀리와 학생의 임원들은 열정적으로 캠페인을 이끌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학생들만 조심스럽게 접근했지만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학년 학생들도 모여들었고 점심시간이 되자 서명자 수는 이미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놀랍게도 브랜든조차 멀리서 지켜보다가 마침내 다가와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일부 교사들도 조용히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린 선생님은 역사 수업에서 다문화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고 미술 선생님은 학생들의 포스터 제작을 도와주었습니다. 심지어 교장 선생님도 복도에서 캠페인을 지켜보며 미소를 보냈습니다. 방과 후 우리는 모든 서명과 편지를 모아 정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전교생의 80%에 해당하는 7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에밀리는 즉시 이 결과를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했고 소피아는 아버지에게 학생들의 열정적인 참여를 알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소식은 다음 날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학교 졸업생이자 영향력 있는 기업가인 데이비드 리가 갑자기 학교를 방문한 것입니다. 그는 30년 전 윈스턴 아카데미를 졸업한 한국계 캐나다인으로 현재는 토론토에서 가장 성공한 테크 기업 CEO였습니다. 데이비드 리는 언론을 통해 학교의 상황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학창시절 자신도 비슷한 차별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블레이크 재단의 후원금을 2배로 대체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추가 기금까지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사회 회의는 예상과 달리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데이비드 리의 제안, 학생들의 압도적인 지지, 그리고 점점 커지는 학부모들의 관심은 이사회의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블레이크 이사장은 재단의 입장과 별개로 학교의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교장 선생님은 교내 방송을 통해 다문화 급식 프로그램이 정식 커리큘럼으로 채택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복도와 교실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저녁 특별한 축하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에밀리, 린, 제이슨, 마리아, 소피아도 초대받았습니다. 식탁에는 한국 요리와 프랑스 요리가 어우러진 풍성한 음식들이 차려졌고 부모님은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제가 보여준 용기와 결단력에 자랑스러움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 내리는 토론토의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화장실에 숨어 도시락을 먹던 제가 이제는 학교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낸 핵심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종종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멀리까지 퍼져나갈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윈스턴 아카데미의 모든 것이 변했고 저 역시 이제 졸업을 앞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일은 마치 오래된 영화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 변화의 흔적은 학교 곳곳에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다문화 급식 프로그램은 이제 학교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토론토 교육청은 윈스턴 아카데미의 사례를 급식을 통한 문화적 포용성 교육의 모델로 선정했고 여러 공립학교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급식 컨설턴트로서 여러 학교를 방문하며 강연과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학교 급식실은 더 이상 불안과 차별의 공간이 아니라 학교에서 가장 활기찬 문화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매주 바뀌는 세계 각국의 요리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고 급식 시간에는 종종 그 나라 출신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에 대해 짧은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구석에 몰려있던 아시아계 학생들은 이제 다양한 테이블에 자연스럽게 어울렸고 문화적 배경에 따른 그룹 구분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브랜든과 저는 졸업반 영양학 프로젝트에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사과했고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며 졸업 후 요리학교에 진학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리는 학생회장이 되어 더 많은 다문화 행사를 기획했고 제이슨과 마리아도 각자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에밀리는 학교 신문을 지역사회에서도 인정받는 매체로 발전시켰고 소피아는 다양성위원회의 리더로서 활약했습니다. 대학 지원 시즌이 다가오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처럼 요리 관련 분야를 생각했지만 지난 3년간의 경험이 저에게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결국 하버드 대학에 지원하기로 결심했고 입학. 에세이 주제로 나의 도시락이 어떻게 한 학교의 문화를 바꾸었는가를 선택했습니다. 에세이를 쓰는 과정은 지난 3년을 되돌아보는 여정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었던 무력한 소녀가 어떻게 목소리를 찾고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들과 마주한 도전들을 진솔하게 담아냈습니다. 에세이는 제 개인적인 성장 이야기를 넘어 캐나다의 공식적 다문화주의가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성찰로 마무리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받았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입학 담당관의 편지에는 제 에세이가 진정성 있고 영감을 주는 이야기였다는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는 자랑스럽다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합격 소식은 학교에도 빠르게 퍼졌고 교장 선생님은 아침 방송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졸업식 날이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화창한 5월의 햇살 아래 붉은 벽돌의 윈스턴 아카데미는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졸업생들은 학교 전통에 따라 오래된 강당에 모였고 학부모와 교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 선생님의 연설이 시작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교장 선생님은 연설 중에 저를 특별히 호명했습니다. 학교의 역사를 바꾼 학생으로서 첫 문화적 용기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발표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을 때 청중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단상에 서서 객석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영화처럼 흘러갔습니다.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눈빛, 에밀리와 친구들의 환한 미소, 교사들의 따뜻한 격려, 그리고 심지어 브랜든의 진심 어린 박수까지. 준비해온 연설을 하기 위해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때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바로 3년 전 브랜든에 의해 바닥에 떨어졌던 그 도시락 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소중히 보관해 두셨던 것을 이날을 위해 가져온 것입니다. 청중석에서 놀란 숨소리가 들렸고 브랜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미소를 보고 그도 조금씩 긴장을 풀었습니다. 도시락 통을 들어보이며 변화는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줄의 용기,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에서의 새로운 프로젝트인 도시락 다이얼로그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이는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권의 학생들이 서로의 음식을 나누며 대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브랜든이 앉아있는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작게 고마워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느낀 감정은 복잡했지만 진정한 화해와 성장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가족과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는 특별한 도시락을 준비해 왔습니다. 3년 전 처음 학교에 가져갔던 그 도시락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으며 지난 여정을 기억하고 다가올 미래를 축하했습니다. 도시락에는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든다. 앞으로의 여정도 언제나 함께 할게. 어머니의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그 의미는 깊었습니다. 한 조각의 김밥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시락 하나로 학교 문화를 바꾼 소녀의 용기 스토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스팟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